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끝내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는다더니 그 이유가 오늘 밝혀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총무기 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김현지 비서관의 보직을 바꿨습니다. 또 대통령 비서실에서 아마 지금 그동안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그 내부적인 좀 정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어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김현지 비서관이 위치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현지 비서관이 국감에 못 나간다. 그런 사정이 있고 적어도 열흘 이내에 관련 배경이 공개될 것이다. 혹시 의원님 이와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뭐 제가 확인은 안 해봤고요. 뭐 여러 가지 개편들이 있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좀 나름 짐작은 해보는데. 윤 의원님, 지난주에 금요일이었죠.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김현지 비서관이 국감에 못 나갈 거다. 왜냐? 그럴 사정이 생겼다. 적어도 열흘 이내에 공개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오늘 공개된 것 같습니다. 보직을 바꿨어요. 같은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김남준 실장이 대변인으로 가고 그 자리에 김현지 비서관을 앉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고작 3개월 정도가 넘긴 상황에서 이렇게 대통령실 중요 핵심 보직의 인사가 자주 바뀐다라는 거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렇다면 왜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을 맡았고 이번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부속실장으로 옮기게 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무비서관은 그동안 14대 국회 이후에 단 한 번도 제외된 적이 없기 때문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불가피한 현실을 앞두고 나름대로 꾀를 낸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보통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사생활까지 책임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 운영이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머리를 쓴 거죠. 김현지 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옮기면 국감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추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못 나오는 것이냐? 도대체 왜 김현지 비서관을 이토록 꽁꽁 숨기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 정청래 대표는요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면서 대법원장도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을 이렇게 숨기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 국민들에게 떳떳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라고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숨기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국민의힘에서도 국감 피하기용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하게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저는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통 분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산의 이재명 대통령, 여의도의 정청래 대통령, 충정로의 김어준 대통령. 그런데 일각에 용산의 대통령은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용산의 모든 실권은 김현지에게 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사실상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라는 말들이 일각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살림을 책임져야 되는 총무비서관은 예산심사에도 국정감사에도 당연히 출석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총무비서관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김현지라는 그 사람만은 절대 국회에 나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늘 이야기했습니다. 특검을 피하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러면 피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한다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제기하는 그 의혹이 진실일 것입니다. 용산 모든 실세 김현지 아니냐 이런 얘기였고 뭉개기, 그다음에 숨기기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조현상 부위원장님. 글쎄요, 이것을 뭐 회피하기 위해서 보직을 변경했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실이 그동안 과중한 업무로 시달렸다는 그런 말들이 많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김남준 전 부속실장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입으로 통했던 그런 분위기도 하고요. 대변인 역할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두 명의 그런 대변인 체제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과중했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그런 필요성도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부속실장을 그럼 누구로 할 것인가? 김남준 전 부속실장이 부속실장을 맡았던 이유는 그만큼 측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해왔고 보통 그러한 분들이 제1부속실장을 맡곤 했었죠. 그건 어떤 정부도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김현지 비서관의 경우에도 신임 부속실장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왔던 그런 분위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속실장으로서는 적합한 그런 인재가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측면에서 결정할 그러면 수도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부속실장을 김현지 비서관을 시키던가 왜 갑자기 지금 국감 출석 요구가 이게 지금 논란되니까 갑자기 인사 개편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대통령실 내부 사정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것이 단지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로 보이는 것이니. 국정감사 때문은 아니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지금 만약에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김현지 신임 부속실장이 출석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추후에 증인으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을 때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